안녕하세요, 여러분. 봄 되면 들판에 지천으로 널린 게 바로 이 쑥이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식물인데 혹시 이 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풀 속에 숨겨진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 나라의 건국 신화에 쑥이 등장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만 봐도 쑥이 그냥 보통 풀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흔하디 흔한 풀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또 수천 년간 사랑받는 약초로 만들었을까요? 신화에서부터 현대 과학까지 그 비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신화적 시작입니다. 쑥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이야기 속에서 쑥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봐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먹어야 했던 게 딱 두 가지예요. 마늘, 그리고 쑥. 이건 뭐냐면 고대인들한테 쑥은 그냥 먹는 나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을 바꾸는 어떤 신성한 힘을 가진 존재, 바로 그렇게 봤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판의 의사입니다. 자, 이제 신화의 세계에서 나와서요. 현실로 한번 와볼게요. 쑥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전통의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약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의초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의사풀이란 뜻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쑥을 진짜 사람 고치는 의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한의학에서 쑥을 쓰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그건 바로 따뜻한 성질이에요.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럴 때 쑥의 따뜻한 기운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쑥은 여성을 위한 약초로 정말 유명했죠? 왜냐하면 몸이 찬 여성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생리통이나 냉증 같은 문제들을 다스리는데 아주 널리 쓰였거든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쑥만 쓴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체질에 맞춰서 처방을 달리했다는 점입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따뜻한 쑥을,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성질이 서늘한 익모초라는 다른 약초를 썼어요. 이야, 정말 옛날 분들의 지혜가 얼마나 섬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연의 슈퍼푸드. 그럼 이런 옛날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에도 통할까요? 현대 과학이 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효능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현대에 와서 쑥이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익히 아는 그 마늘, 당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성인병 예방에 좋은 3대 식물로 꼽힌다니까요. 우리 조상님들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과학적인 근거를 찾은 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쑥의 영양 성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이죠?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의 28%, 면역력에 필수인 비타민 C는 22%,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피를 만드는 철분까지. 와, 진짜 이 작은 풀 안에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과학적으로 밝혀진 쑥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를 맑게 하고 또 염증을 줄여서 통증도 가라앉혀주고요. 소화에도 좋고 해독작용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효능들이 대부분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주의할 점은 있으니까요. 특히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의학의 지혜대로 평소에 몸에 열이 좀 많은 체질이다 싶으면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들판에서 식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쑥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았으니까요. 이 맛있는 쑥을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즐기는지 그 맛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쑥국이죠. 구수한 된장 국물에 향긋한 쑥이 확 퍼지면
그 한 그릇에 봄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쑥떡도 빼놓을 수 없죠. 쫄깃쫄깃한 떡에 쑥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어우러지면 정말 별미잖아요. 쑥버무리, 쑥개떡,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아, 쑥전도 있죠? 쑥을 잘게 썰어서 바삭하게 부쳐내면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고요. 이렇게 쑥은 국으로, 떡으로, 전으로 정말 다양하게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쑥을 1년 내내 즐기는 법. 그런데 이 향긋한 쑥은 사실 봄 한철에만 잠깐 맛볼 수 있어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봄의 맛과 향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보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쑥보관법은 기간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며칠 안에 금방 드실 거면 씻지 말고 그냥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2번째, 몇 달 정도 두고 드실 거라면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냉동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으로 1년 내내 차로 마시거나 약으로 쓰시려면 그늘에서 바싹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나갑니다. 쑥을 냉동할 때 그냥 얼리면 안 되고요. 꼭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해요.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쑥의 파릇파릇한 색깔을 지켜주고 나중에 요리할 때 풋내가 나는 걸 막아주는 핵심 비법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고대의 철학자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7년 된 병에는 3년 묵은 쑥을 구한다. 오래 앓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잘 말려서 오래 보관한 쑥을 찾는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묵은 쑥이 약효가 좋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하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은 위급할 때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약을 찾으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쑥 이야기는 결국 건강이란 위기가 닥쳤을 때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준비하고 가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